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유산소 운동을 떠올리시는데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와 달리기가 있죠.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는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걷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달리기가 훨씬 힘든데.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걷기와 달리기 중 살이 더 잘 빠지는 유산소 운동은 어떤 것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더 큰 것은 러닝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10개의 유산소 운동 기구를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동일하게 한 후에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 보았는데 30분 동안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았던 운동기구는 트레드밀에서 러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든 천국의 계단보다도 트레드밀, 러닝이 에너지 소비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84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1.6km를 17분 내로 걷는다면 356칼로리가 소모되지만 9분 내로 뛴다면 976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칼로리 소모가 높은 것은 달리기가 맞습니다. 달리기는 걷기랑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에너지를 더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살 제일 빨리 빼는 유산소 운동 탑5를 뽑았을 때도 단연코 1위로 달리기를 골랐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하체를 구성하는 큰 근육들과 상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상체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정말 빠르게 살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그냥 무작정 뛰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방을 태우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지방을 많이 태울 것 같겠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이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 구간까지는 지방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60kg인 여성이 달리기를 할 때는 1시간에 500칼로리를 태우지만 이 중에서 지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30% 정도라고 한다면 걷기를 할 때는 1시간에 250칼로리를 태우지만 이 중에서 지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한 5에서 60% 정도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리한 달리기가 신체에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걷기를 오래 하는 방향으로 지방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지방을 지배적으로 태우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 방법으로는 개인의 체력과 조건, 컨디션, 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트레드밀 3.5km의 속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살짝 뛰듯이 걸었을 때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증가하며 체지방 연소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걷기는 너무 쉽고 달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면 인터벌 트레이닝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걷기와 달리기를 반복하면서 신체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다시 운동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인터벌 트레이닝은 복부 지방 감소에 있어서 중강도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으니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복부 지방을 좀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걷기에서 살짝 강도를 높여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계를 상향 조정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ACSM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단계는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일 30분씩 전화 통화를 하며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좀 추천드립니다. 속도는 5에서 6km 정도가 좀 가장 적당할 것 같고, 기초 체력이 부족하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2단계는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75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이틀에 한번 1대2의 비율로 인터벌 러닝을 한번 해보세요. 걷는 속도는 한 5km 정도, 뛰는 속도는 7에서 8km 정도로 강도를 조금 높여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지만 좀 대화는 좀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산소 운동을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오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한 2-30분 내외로 달리기를 쭉 진행하는 겁니다. 속도는 10km 이상으로 대화하기 어려운 정도로 강도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상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분들을 살펴보면 별다른 워밍업 없이 그냥 냅다 뛰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상 없는 달리기를 위해서는 시작과 끝에는 항상 워밍업과 쿨다운을 일상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워밍업 프로그램만 제대로 설정된다면 부상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워밍업은 발목, 손목 대충 그냥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도 풀어줘야 되고 발목 등을 동적으로 사용해줄 수 있는 동작들, 이런 전문적인 자세들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동적 워밍업 동작 몇 개는 첫 번째로 포워드 레그 스윙입니다. 포워드 레그 스윙은 엉덩이와 다리 뒤쪽 근육의 유연성을 개선하므로 몸이 달릴 준비가 되도록 준비해주고 이를 통해서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성적이 향상되도록 하는 동작입니다. 1단계는 곧게 서서 왼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리며 오른손으로 발가락을 쳐줍니다. 2단계는 다리를 뒤로 내보내 발의 무게가 시계추처럼 뒤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앞뒤로 움직이며 15회에서 20회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칼프 스트레칭입니다. 칼프 스트레칭은
종아리의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개선해서 부상을 예방해주는 동작입니다. 장딴지 근뿐만 아니라 가자미근까지 풀어줌으로써 전체적인 러닝 컨디션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1단계로 손을 지지대에 놓고 몸이 45도 될 정도로 기울어지게 기대주시면 됩니다. 이때 머리까지 몸이 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2단계로 몸을 부드럽게 구부려주세요. 동적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쿨다운도 꼭 진행해주시는 게 좋은데 변형 비둘기 자세, 넓적다리 근막 긴장근을 마사지볼로 풀어주는 것도 달리기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걷기와 달리기 중 살이 더 잘 빠지는 운동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요약하자면 살이 빠지는 속도 자체는 달리기가 걷기보다 훨씬 빠르고, 걷기는 오래 진행하게 되면 지방을 집중적으로 태우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달리기가 살이 빨리 빠진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막 뛰기만 할 경우에 부상 위험이 높으므로 걷기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가며 달리기에 접근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운동할 준비가 됐다 하시면 그때 뛰세요. 그때 살이 많이 빠집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